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희 얼마 만이죠, 선생님? 올해 네. 초에 보지 않았나요? 저희? 네. 제가 네. 북클럽에서 보셨잖아요. 울림과 떨림 나왔을 때. 떨림과 울림이요. 그때도 울림과 떨림과 그랬는데. 기억나요. 울림이 더. 그날 네. 기억나요. 나는 라디오여서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색하네요. 이거 어색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네. 좋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여전히 어색한데. 네. 바쁘시죠? 다 바쁘지 않으신가요? 바쁘시죠? 여기 뭐 보셨어요? 좀 오시면서? 이 근처에 올 일이 많은데도 여기까지 잘 안 오지 않으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정말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여기 재밌는 서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 그 서점 주인분도 저희 라디오에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분이 근데 유명하신 제가 분이죠. 네. 삼청동에서 그 서점을 찾기 위해 세매가 결국 못 찾았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그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과학을 다루는 예. 서점이라 흔치 않은 국내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여기 철도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찍고 그리고 저희 오늘 서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독 열차에서 책을 읽을 때 잘 읽혀요. 그러니까 읽다가 좀 뭔가 생각할 게 있으면 풍경을 이렇게 보고. 그것도 그냥, 좋은 네. 방법이네요. 책을 보는. 여기가 박물관이구나. 일단 이쁘잖아요. 아니, 무슨 약간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린이 어린이집 막 나올 것 같고. 어린이. 아니, 근데 어린 친구들이 기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요. 어릴 때 특히 남자 아이들. 그럼요. 자, 들어가실까요? 네. 문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기차가 기차 많네요. 이런 기차도 있잖아요. 여기 옛날 기차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마치 산업혁명 마차에서 기차로 넘어갈 때 그런 스타일의 기차인가? 기차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런 거는요. 이렇게 여기. 예, 아, 종소리 나는 거예요. 우선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박물관 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관장님이신가요? 관장님이시고. 기차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런 공간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30년 전부터 원래 기차 좋아하시죠? 취미도 있었고 또 이제 직접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차도 만드세요? 예, 예, 제작도 하시는구나. 예. 모형 기차를 만드시죠? 예. 모형을 만드신다고요? 예,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기차를 다니는, 진짜 기차를 다니시는 아니, 기차를 만들겠어요. 논리가. 네네네. 사실 이 역사에서 기차가 나오는 바람에 시계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각 도시가 자기 도시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자기 네. 도시의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가 12시였거든요.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네. 근데 기차가 나오니까 기차가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차가 떠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누군가 공통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마다 시간이 다 다르니까 통일을 이제 시켜야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차 개념이 기차가 인류 역사에 도입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사실은 독서 역사에도 대단한 기여를 했어요. 기차가. 원래 기차가 이런 내연기가 나오기 전에 마차로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차라는 건 사실 독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버스도 책을 볼 수가 네, 없는데 그렇죠. 마차는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기차가 등장하고 열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독서가 일종의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수단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기차를 네. 타면 최소한 몇 시간씩은 가야 될 그렇죠. 테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불편하니까. 책을 보는 것이 네. 가장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문고본이 그때 굉장히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차에서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해서 기차 탈 때는 책을 일부러 많이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정말 책 이제 안 보시죠. 기차 박물관에 아주 책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막 레일도 막 팔자 레일이네. 더군다나 이 팔자가 네, 네. 여기서 보시면 팔자지만 음. 여기서 보면 무한대예요. 그러네. 무한궤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갇혀 있지만 무한하다는 느낌도 주지 않나요? 계속 순환하고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 그 키덜트라고 해서 어른이 되었으나 아이 때 그 장난감을 많이 못 산. 저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기차보다 저는 이제 탱크, 비행기 그런 이제 네네네네. 그 무기 같은 계통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프라모델 만들고 그거 막 움직이는 것들, 탱크 막. 근데 기차는 너무 평화적인 물건이라. 뭔가 때려 부시고 그렇죠. 막 네, 떨어뜨리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어릴 때 좋아했어서. 네. 막 무기 이런 거 위해서 좀 약간 뜬금없는 올라오시죠. 소리 네. 같은데 저는 무기 재료학과가 진짜 무기 재료를 정말로 그 무기 유기 이런 거를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과학 무식. 저는 진짜.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세요. 아니 이거 아재 개그가 아니라 저의 약간 무식한 걸 드러낸 건데. 그래서 물리학과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우리 보고 물리치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심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리치료. 2층에 뭐가 있죠? 2층에서 가고 네, 2층 가볼까요? 그래 바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거의 막 랜드네 랜드. 여기는 이 노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원 생활하는 이런 스토리까지 풍경을 이게 너무 부부였어요. 빨래.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만들었습니다. 직접? 예. 사탕을 싫어. 여기는 앉아서 이렇게 이거 실제 기차 타는 것처럼 진동을 주는 거예요. 이 의자에 앉으면 진동을 줘요? 바이브레이션. 앉아봐야지. 여기서 앉아 보시면 아마 책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책 보세요 이제. 어머, 엉덩이까지만 물려. 네. 막 엉덩이. 이거 좋아요. 엉덩이 저 안마 마사지 같은 약간 느낌. 그러네. 네. 진짜. 편해서 일하기 싫으네요. 저희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에. 매일 다니던 곳인데 이런 곳이 참 있다는 게 놀라운 근데 일이네요. 삼청동이 숨겨진 매력이 많은 동네 같아요. 맞아요. 이쪽이 사실 과학 서점이 있기엔 좀 생뚱맞은 아니 그러니까 곳이기도 이렇게 해요. 사실 열차랑 삼청동 그리고 과학이랑 삼청동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은 딱. 안 되죠. 예. 사실 이 길로 이렇게 오시다가도 네. 저 안쪽에 서점이 있는데 아 이쪽. 네, 여기가 이렇게 쉽게 서점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많이 오셨지만 몇 번 지나가셨다고. 아니 제가 진짜 실패했다니까요. 서점 찾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잘 서점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왜 못 찾았는지 알겠네요. 네. 이쪽 안에 있다는 이 거죠? 안쪽에 있어요. 여기가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왜 뭔가 구도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조용해서 네네. 좋고 서울 시내인데도. 자, 드디어 짜잔 아 여기구나. 달다. 보시면 의외로 네네. 예뻐요. 건물이. 예쁜데요? 음. 아니 가정집 같지가 않아요. 가정집이었던 집을 개조한 거긴 한데 어. 여기 와서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런 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왠지 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명경 박사님 그 주인장님이랑 약간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그건- 세련됐는데? 그건 아니죠. 약간 네.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안 어울리죠. 과학서점 달다의 입구입니다. 자, 아 들어오시죠. 정말 아 예쁘네. 책방이죠, 책방. 아 정말 딱 봐도 뭔가 이게 다른 서점과는 다른 북큐레이션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나요? 네, 책이 대부분 다 과학책이에요. 네 대부분 대부분 다 뭐 과학책. 외계 생명체, 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클래식이니까 도킨슨 책. 그렇죠. 이런 큐레이션들이 네. 이 서점의 중요한 특징. 아마 이 안이 이제 주로 여기서 네. 심혈을 기울여서 큐레이션 것들일 거예요. 보시면 책을 테마별로 모아놓은 아, 거고요. 테마별로. 또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니까 아마 이쪽이 음. 아마 처음 최근에 나온 책들이 있을 거고요. 상 받은 책이라든가 아 그때그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일단 주인장이 꽂히는 걸 먼저 갖다 놓긴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책이 많으면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베스트셀러 음. 코너에 가서 안전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많이 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뭐가 많은 시대에는 이렇게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띄시는 책이 혹시 있나요? 여기저기 큰 뭐다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동물미술관도 재밌게 읽었어요.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운동. 이거 그림책인가 봐요. 그러네. 여긴 다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아이들 눈높인 것 같긴 하네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굉장히 좋은 그림책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주 문학적이고. 그래서 뭐 아까 저기 효고상 받은 책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한 장의 그림이 한 권의 책을 대신할 네. 때가 많아요.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수영이 많이 들어왔죠. 아까 우리가 오면서 나무늘보 얘기. 나무늘보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뭔가
뭔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아지트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이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알면 계속 오고 싶은 공간인데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경향이 맞아요. 많이 그럴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을 이렇게 서점으로 바꿔서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더더욱 없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한 9년, 10년 정도 살았던 집이에요, 옛날에. 아, 실제 거주하셨다. 네, 김상욱 교수님, 정재승 교수님, 뭐 이정모 관장님 이렇게 이제 저희 주변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신 네.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뭘 할까 이런 얘기를 네. 하기 시작했죠. 다들 자기가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책방을 네.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 August day. And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it coy, but it's kinda cute. Oh, when you smile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그 책방이 이름이 갈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다가 무슨 뜻이지? 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분들 다 궁금해하죠. 많으실 것 그 같아요. 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길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 네, 이게 사실은 갈릴레오와 다윈에서 한 자식을 따온 거예요. 너무 과학자스러워요. 그렇죠. 처음에 이 간다를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반응이 반응은 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쵸. 애매하지 않나? 안 뭐 이런. 좋은데 그러니까 뭔지 대안이 모르겠지만 없어. 근데 갈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생각하고 물어보게 네, 되고 네.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갈릴레오 다윈으로 하하하 웃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날수록 괜찮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 네네. 큐레이션을 이렇게 섹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쪽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국내 작가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직접 이렇게 부대끼면서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국내 작가들 책들하고 그리고 약간 서점이 키워가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래서 작가분이라는 그 다른 문학 쪽에 비해서 과학은 네. 이제 규모가 적고 이러니까 처음 책을 내는 과학 저술가들은 북토크라는 걸 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뭐 약간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두려워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하니까 문의가 와요. 딴 데서 이 사람 어땠느냐라든가 또 이렇게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대비하거나 어떤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 그래서 국내 작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제 김상욱 교수님과 저는 이제 기성 세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저도요. 그럼요. 아주 젊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죠. 저쪽도 보니까 네. 뭔가 책이 많더라고요. 아, 소설도 있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과학책도 다루지만 이제 SF 쪽을 좀 강화해서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작은 공간인데 요 공간이 이제 기획전을 해요. 기획전, 네, 약간 그래서 전시하는 게 전시도 견인이고 네. 저걸 토대로 해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테마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그 구축하고 있는 테마가 SF 소설이에요. 거의 지금 80~90%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이쪽 섹션이랑 또 저쪽에 또 갈다가 주목하는 신간도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갈대 특징이라고 보셔도 되고 네. 저희가 모여서 과학책을 이렇게 리뷰하는 뭐 위원회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상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매달 그 중에서 몇 권을 뽑아요. 저희가 주목할 만한. 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이제 평을 쓰고 아, 평도 직접 쓰세요? 네, 뭐 몇 자로 이렇게 네. 읽고 합의를 해서 그때 그 책들을 뽑아서 제안을 하죠.
서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는 맞아요. 마음에 늘 그게 제일 화두죠. 책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왜냐면 네. 저는 책을 팔아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별점도 먹이는데요. 아 이렇게 있네. 네. 그러니까 별점을 먹일 때 보통 이제 단순하게 하나를 먹이잖아요. 근데 네, 어떤 책은 잘 읽히지만 재미가 없는 책이 있어요. 맞아. 아, 감동이 별로 많지 않게 돼 있네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네. 걸 좀 냉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1층이 네. 이제 서점이 있는데 네. 그럼 2층도 있다고 하고 네, 지하도 여기가 있다고 1층이 하셨는데. 이제 주로 이런 공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는 북토크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아, 있고 2층에 네. 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 작가의 방이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네. 2층 이제 공간입니다. 저희가 좀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여기 보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 그 이제 보여드릴 작가의 방을 사람들이 관음하도록 이 안에 작가가 앉아 있어야 앉아 있는 돼요. 거예요. 아, 아니 그 저한테 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 쓰라고 돼-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네. 가서 보시겠는데 문이 네. 없어요 작가의 방에.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작가의 방이라는 열려 작은 있네. 방인데 문을 안 달아놨어요. 다 볼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치우면 눈으로만 봐주세요 하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보면 경계가 네. 바닥과 이 카펫이 경계니까 네. 문이 없지만 막 그냥 마구 들어가기는.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 하지만 오픈된 공간이니까 네, 뭔가 네, 이렇게 네, 옆에서 저기요 하고 말도 걸 수 있고 들어와서 이제 쭉 가서 앉아보세요. 아,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노트북 펴놓고. 네, 노트북을 펴놓고 거기 앉으셔서 글을 쓰셔야 되죠, 여기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여기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했다가 너무 민망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오셨을 때 또 네. 각자 일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픈되어서 아.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 건 또 좀 무례한 거잖아요, 작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작가들이 왔을 때 너무 민망하지 않을 정도는 그래서 이게 문이 없고요. 이런 구멍 뚫어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들 와서 작업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 오세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오신 네. 분들 중에서 한 아. 뭐 반 정도가 책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아. 제 책도 있어요. 설마- 제 책도 있어요. 설마 정혜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네, 정혜 선생님도 오셨었고요. 네. 그랬고 네네. 뭐 만화가 분은 그림을 그려놓고 하셨고. 어머. 그러니까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거 김석환 선생님 아, 소설가 이렇게 네네네. 오셔서 이제 오시면 여기다 사인을 이렇게 갈다 작가의 방 늘 함께 배우고 뭐 상상해. 상상을 해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별빛 방랑이라는 책은 천체 사진가시거든요. 이런 분도 오시고 여기 김상욱 교수님 책도 있고 네, 과학공. 목표는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다 채우는 거죠 사실. 근데 한때는 막 서로 쓰려고 해서 예약도 하고. 그랬어요, 예약이에요. 하는데. 원래는 이제 뭐 먼저 하는 게 최고예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문 닫을 때까지 오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Je cherche un homme, un Pierre Paul, un Jacques Automne. 어머, 차가 색깔이. 네, 이게 차가 네. 약간 뭐 마술은 아닌데 네. 여기가 그래도 이제 과학 책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좀 과학적으로 보이기 위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컵도 네. 지금 이게 비커예요. 실제 어머. 사용하는 비커를 써서 네, 컵으로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이왕 차를 마셔도 기분 좋게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 보세요. 색깔이 변합니다. 어머. 그걸 이제 보면서 약간의 작은 즐거움. 근데 너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레몬즙이에요. 그래서 넣으면 못 먹는. 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거보다. 이것도 많이 넣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뭐 레몬 하면 약간 새콤한 맛이 좀 그러네요. 첨가되는 거고. 레몬이랑 네, 약간 네. 꽃 향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린 참 좋아하고 우리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고 네. 그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꾸불꾸불한 걸로 이렇게 막 네.
마치 그 실험용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거기다가 흘러가는 와인 것처럼.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니까 여기는. 네. 선생님 요즘에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 요즘에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책 물어보면 가장 최근에 나오고 제가 잡고 있는 책이 저한테는 최고의 책이에요. 인생을 바꾼 책 이렇게 해도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항상. 되게 늘 현재 이 순간을 네, 현재 이 굉장히 순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보다. 지금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이 쓴 우주 날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주 날씨 이야기. 네. 어떻게 이 서점의 주인장으로서 이제 네. 여기를 잘 네. 지속 가능한 공간 그리고 또 친정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그랬지만 네.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어리버리 그냥 어떤 큰 플랜을 갖고 한 건 아닌데 만들어 놓으니까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인데 책을 파는 것은 인터넷 서점에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방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템플릿 아니면 또 공동체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많으실 딱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좀 실현해 보게 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책방 주인보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김상욱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작년에 출판됐던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세 가지 이야기가 될 텐데 모두 다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리학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리학 이야기가 쉽지는 않고요. 물리학이 여러분한테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어둠이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어둠의 부재입니다. 어두운 데 가면 여기 왜 이렇게 빛이 없지? 불 좀 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밤하늘의 모습이죠. 아까 낮에는 태양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가 져서 어두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세상이 밝은 것을 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고요. 빛의 속도로 8분 걸립니다. 8분이면 여전히 먼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가까운 별,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가야 됩니다. 4년과 8분이죠. 사실 태양은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가 밝은 것은 사실 우연에 가까워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시려면 밤에 봐야 되고요. 이게 밤의 모습이죠. 음악 좀 들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그림에 가장 적합한 음악이죠. 네, 드뷔시의 달빛. 작년에 속초에 갔었는데 그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달이 떠서 이렇게 보였어요. 진짜 1시간 넘게 앉아서 그걸 봤어요. 이거 틀어놓고 음악을. 그래서 저희가 달에 가지 못했을 때는 달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서양인들한테 달은 무서운 존재였고요. 동양에서는 달을 굉장히 사랑해서 저희는 보름달이 뜨는 날 축제를 벌입니다. 달에 가지 못한 인간이 달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직접 찍으신 아니에요. 올해가 달 착륙 50주년.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달에 일단 간 인간은 이제 달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항상 사람들은 지구에서만 달을 봤기 때문에 달에서 보는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어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달 뒤에 외계인이 숨어 있다는 등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달에 살면 지구가 어떻게 보이냐면 지구가 하늘 한 곳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만약 우리 인간이 달에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물리학자들은 거의 재난 상황일 거예요. 뉴턴이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데 하늘의 모든 별들은 자기 주위를 도는데 파란색으로 생긴 저 이상한 둥그런 행성 하나가 꼼짝 안 하고 떠 있어요. 달에서의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본 하늘의 모습은 별들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그러니까 달에 살았을지 모를 물리학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하늘의 별들은 울렁거리고 있고 단 하나의 새파란 별이 꼼짝 않고 빡 박혀 있는 거죠. 약간 달리 그림 같은 느낌. 달리의 그림? 예, 울렁울렁. 달리의 그림 보면 약간 울렁울렁하잖아요. 이걸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본다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우주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지만 때로는 이 우주보다 인간이 더 경이롭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붙여주세요. 가장 먼저 붙이시는 분이 예. 자,
먼저 나가서 보셔주시면 돼요. 이제 강연 들으신 그 독자분들이 적어주신 이런 단어들인데요. 그리고 다양한 단어가 보여요. 이런 건 좀 사심이 약간 있는 떨림, 하트 이런 거. 저는 환생이라는 말도 약간 눈에 들어오고 경계라는 말도 약간 들어오는데 마음에 드는 건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띄어있죠. 팬심이 가득한. 사심 가득한 네. 떨림 어느 분이시죠? 아, 네. 네. 아우 손에 드시네요.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저는 요즘 교수님 마음에 가장 떨림을 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떨림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 저도 궁금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그 그림에 많이 관심이 생겼어요. 미술에. 틈만 나면 그 그림 보러 가는데요. 미술관을 가거나 전시회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강연을 다니는 일이 많은데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반드시 미술관부터 알아보고 강연 시간 좀 전에 가서 한두 시간 전에 가서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그다음 강연장으로 이동을 해요. 물론 언제나 떨리는 것들이 항상 있었죠. 뭐 물리학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최근에 새롭게 생긴 떨림이 바로 그 미술에 대한 흥미. 네. 다른 분 것도 좀 볼까요? 제가 꼽아도 될까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안 뽑을 것 같은 거 뽑아보시죠. 네, 환생. 안 아, 뽑으실 것 저거 같아서. 이거 좀 무서운 네. 무서운 질문이었는데 불안해요 조금. 네. 어느 분이시죠? 네. 먼저 교수님께서 물리학을 따뜻하게 전해주셔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책 속에서 교수님이 원자론 입장에 의하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원자가 모아졌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에 의하면 인간도 환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때도 물리학자를 하고 싶으신지 무서운 질문 같아요. 궁금합니다. 아주 무서운 질문일 줄 알았더니 네, 다시 태어나면 뭘 하겠는지 물어보시는 물리학자 다시 하고 싶으시냐고. 물론 물리를 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물리가 가장 훌륭한 과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오래 하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한테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환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역사를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요. 흥미로서 많이 책을 보고 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역사를 연구를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경계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경계. 경계는 어느 분이시죠? 아, 네. 보통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통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전혀 다른 분야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문과생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게 되셨는지 어떻게 글을 쓰시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게 돼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경계. 저도 뭔가 물리학과 관련된 얘기일 줄 알았는데. 예. 그 지금 이제 학문의 어떤 경계, 아니면 분야의 경계 다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편의상 여기까지 태양계, 여기까지 지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물리, 여기까지는 수학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경계를 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넣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끊임없이 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하다 보면 남들이 경계를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인지를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글쎄요. 저는 책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경계 예로.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듣거나 글쓰기 공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두려움에 이제 처음에 글을 쓰고 할 때에도
정말 그 우연히 글쓰기가 시작됐는데 대학 교수 되고서는 뭐 불쑥 어느 신문사에서 무슨 연재 영화에 대한 무슨 과학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해보겠다고 해서 아주 고생하면서 매주 이 글을 연재했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하니까 뭐 또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책을 내고 나니까 또 강연 자꾸 오라 그러고 인식을 하지 않고 뭐 책을 써보자, 뭐 글을 써보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계라는 게 저한테는 글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덧 넘어 있는 것 그러면 자기가 좋으면 계속 가면 되는 거고요. 자꾸 넘다 보면 사라지겠죠. 라고 생각해요. 아, 멋있는데요. 자꾸 넘다 보면 사라지겠죠. 네, 뭔가 미술적인 표현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서 한번 볼까요? 좀 더 인간적인 걸 해볼까요? 위로? 그래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좀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제 힘들어할 때 우연히 이 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원자론에 대한 얘기, 뭐 죽음도 원자처럼 흩어진 게 모여져 있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다 그런 구절을 읽고 든 생각이 처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독자로서 들었던 생각이 교수님도 이런 물리학적인 태도, 가치관이 이제 인생을 살다 힘들 때나 이럴 때 혹시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한테 이런 점은 마음을 좀 도닥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작가로서도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까요? 전 작가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작가를 업으로 하고 있진 않으니까 정말 제가 지금 마음이 찡한 게 정확히 그런 목적으로 썼던 글이에요. 그 글이 원래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주제를 다루게 됐을 때 페이스북 글을 갖다가 거기 넣으면서 좀 고친 거거든요. 그 글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였고요. 저는 교수가 돼서 안정된 직장이 생겼지만 그 선배는 계속 이제 계약직 연구원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저보다 연구론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고, 근데 자꾸 이제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 선배님은 이상하게. 그러면서 계속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황망해서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막 화가 나서 글을 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저의 어떤 위로의 마음을 쓴 건데, 이제 앞에 쓴 거는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학계가 이렇게 뛰어난 이 학자 한 사람한테 온전한 그 직장 하나 주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계약직으로 떠돌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막 그걸 약간 막 토로하면서 화가 나서 막 쓴 파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나 저나 다 원자를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선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선배의 몸은 다시 원자로 쪼개져서 영원 불멸하는 원자로 쪼개져서 이 우주에 있을 거고, 원자의 어떤 것은 책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리학 실험 장치가 되기도 하고 우주 밖으로 날아가서 또 별이 되기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쓴 글이었어요. 끝으로 선생님 책 중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그걸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뭐 음악도 깔아주시나요? 네.
과학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태도다. 충분한 물질적 증거가 없을 때 불확실한 전망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결과의 정확한 예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서 온다. 결국 과학이란 논리라기보다 경험이며 이론이라기보다 실험이며 확신하기보다 의심하는 것이며 권위적이기보다 민주적인 것이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니까. And in the end, you won't break 'cause you're learning how to bend. And the hand of God will guide you always. And you're holding on to life while a northern wind is blowing. Just believe your help is on the way. Yes. In the end, just look back and I swear you'll understand. He was always there beside you. Yeah.